자, 제 78회 FAT 1급, 바로 우리 여기 동영상에서 거래자료 입력 2번까지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3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무수행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1번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입력하고 발행해달라는 얘기죠. 자, 부가가치세는 매매주점표에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거래일자는 4월 2일이네요. 자료 설명을 보니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란 얘기죠.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외상이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규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거는요. 거래명세서에 의한 매입매출 자료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되죠. 자, 이 내용을 갖다가 별거는 없으니까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는 4월 2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지금 얘는 매출이죠. 그죠? 매출이니까 매출에서 이 부가가치세 여기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요. 여기 유형, 부가세 유형은 반드시 이 증빙서류를 보고 입력을 하셔야지 돼요.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출에서 세금계산서는 여기 11번 과세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산학자전거 입력해 주시고요. 산학자전거 수량은 5, 단가는 170. 자, 거래처는 한라자전거라고 되어 있네요. 한라자전거. 세금계산서 여기다가 1 입력하시면 안 되죠. 여기 1을 입력하면 여기 보시면 전자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라 그랬는데 발급이 안 돼요. 즉 1번이라고 입력하는 뜻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습니다 라는 완료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는 전자세금란에다가 엔터 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여기 외상 2번 치시게 되면은 자동 분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수행 과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4월 2일 것만 조회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지금 미존성 상태로 나와 있죠. 클릭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거래 명세서를 보고 거래 자료를 입력했죠. 거래 자료 이렇게 입력됐으니까 이 거래 자료 입력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전송하려면 세금계산서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돼요. 전자 발행되는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 만드는 과정이죠. 클릭해서 누르시고 여기 발행 누르게 되면은 세금계산서가 이제 발행이 됐어요.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송해 줘야 되죠. 국세청과 거래처로. 그럼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로그인. 그다음에 매출조회 누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미전송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보여요. 이 발행을 누르게 되면 발행은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돼요. 여기 눌러도 되고요. 그런데 발행을 누른과 동시에 여기 관리번호와 측번호, 일련번호가 주어지면서 국세청에 전송이 되고 거래처로 전송이 돼요. 자, 그래서 눌러보시게 되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번호가 다 뜨죠. 그다음에 전송 성공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여기 국세청 전송 결과를 봐도 수업용에서 전송 결과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날짜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확인을 다시 해봅니다. 4월 2일 날짜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표시가 되죠. 여러분이 1번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에는 그냥 빈칸으로 지나가야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자발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되셨죠?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고, 여러분이 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줄만 알아도 실무 업무에서는 여러분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거래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매입 거래를 보시게 되면 증빙서류가 전자계산서예요. 간혹가다 이게 세금계산서로 보이시는 분도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증빙서류가 뭐다? 전자계산서, 즉 면세품목이라는 얘기예요. 날짜는 5월 6일 날짜고요. 그죠? 작성일자.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팀 사원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전자계산서의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회계팀 그 사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했으니 이 비용 30만 원은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교육훈련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교육훈련비로 하면 되겠다. 계정도 800번대로. 그 다음에 금액을 보니까 현금으로 30만 원 다 납부했네요. 자, 그러면 5월 6일 날짜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5월 6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증빙서류 보고서 선택하셔야 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얘는 매입이니까 여기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계산서죠. 계산서인 경우는 53번의 면세, 여기에 해당되죠. 면세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품목은 그대로 신입사원 직무 교육 훈련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여기 30만원. 자, 거래처는 더존이라고 되어 있죠. 더존 에듀캠. 자, 얘는 발급 받았으니까 1번 전자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분기는 외상 아니죠. 전체 다 금액이 현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대신 여기 상품 계정이 아니라 계정 뭘로 바꿔주라고요? 교육훈련비. 이건 계정 물어본 거기도 하니까 교육훈련비에서 800번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자계산서 면세에 해당되는 것도 자료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본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로 넘어갑니다. 자, 날짜는 6월 7일 거래네요. 6월 7일 뭐에 대한 건가 봤더니 KT 강남지점. 자, 자료 설명 보죠. 관리부에 전화요금 청구서다. 작성일자 6월 7일을 기준으로 입력하고요. 납기일 6월 25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래 입력은 생략한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청구서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보통 전화요금 같은 경우 우리 통장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거 자동이체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작성일자 우리가 청구서 받았을 때 그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그거 물어본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날짜는 며칠로 입력을 하셔야겠어요? 6월 7일 날짜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뭘 하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작성일자 기준이라고 했어요. 6월 7일이에요.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 봐야 될 게, 보통 전화요금의 청구서에 는 보면은요,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청구서가 오긴 하지만, 여기 보시기 밑에면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청구서 받았을 때 여러분은 매입매출전표 입력에다가 뭘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처럼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매입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매입매출전표 입력하라고 얘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여러분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날짜는 6월 7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월 7일로 해주시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여기 매입이었어요.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 과세죠. 품목은 전화요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수량단가 그건 없고요. 금액은 82,000원. 부가세 거래처는 어디가 돼 있어요? KT라고 돼 있죠? 자, 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을 할 거 전자입력해 주시고요. 자, 돈은 아직 안 냈죠. 그러면 전화요금에 대한 건 3번 혼합분기로 해주셔야 되고, 혼합분기로 눌렀을 때는 차변이면 차변, 대변이면 대변 한쪽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뜬단 말이죠. 혼합분기를 눌렀을 때에는 대변과 차변의 그 분기를 여러분이 완성시켜 주셔야지 돼요. 자, 관리부의 전화요금은 뭘로 우리 기록하면 될까요? 통신비로 해주면 되겠죠? 통신비 800번대 걸로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얘는 돈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지급금이 되겠죠. 합계 금액은 92,200원. 그죠? 그리고 KT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부가세 대급금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죠. 4번 거래. 자, 이 4번 거래도 매입 거래로 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위로 올라요. 자, 매입 거래이고요. 자료 첫 번째 거는 쿠팡이츠 주문 내역이래요. 둘둘 치킨 22,000원.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날짜는 어디가 있냐, 여기 있죠. 거래일시 6월 26일로 되어 있죠. 여기 22,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용카드로 둘둘 치킨에 등록시켰구나.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직원 간식 쿠팡이츠에서 주문하고 발급받은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직원의 간식이니까 우리 기록할 때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사용한 거니까 미지급금하고 신용카드 어디 거였었어요? 신용카드는 삼성카드네요. 그죠? 요거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날짜를 6월 26일 날짜로 입력을 해 볼게요. 6월 26일 부가가치세 유형은 우리가 산 거니까 매입이죠. 매입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57번 카고하죠. 카드 과세. 신용카드사는 삼성이라고 했고요. 삼성 신한카드 확인. 그 다음에 그렇죠. 직원 간식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인 경우 카과인 경우에 공급가액란에다가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금으로 나눠진다. 그냥 잘못 입력했을 때는 다시 입력하면 돼요. 부가세, 아니, 공급가액, 세액 그냥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거래처는 둘둘치킨. 여기는 세금계산서하고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기는 4번 카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이 아니라 기정을 뭘로 바꾼다? 복리 후생비로 바꾼다. 몇 번대? 8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우리 메인 매출 자료 입력 마무리가 된 거예요. 또 복리 후생비로 또 해달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매입거래죠. 근데 증빙서류가 뭐예요? 여기 전자 세금계산서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전형적으로요, FAT 1급 문제에서는 매입거래 중에서 불공상 문제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요. 아까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에서 불공 문제 이런 10번 문제 풀어줬던 것처럼 그 불공상 6가지 제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실무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불공사항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불공처리 해주셔야지 돼요. 그죠? 불공사항을 모르면 이거 불공처리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51번 과세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럼 부가가치세 공제받고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그거 다 등등 해야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한번 제가 더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매입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이에요. 매입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51번 부가세 유형을 51번 과세를 선택하실지 54번 불공을 선택하실지 이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매입 세금 계산서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은 여기 부가세 유형이라고 쓴 이 칸에다가 51번 과세를 선택해야 되는지 불공에 해당되니까 54번 불공을 선택할지 이것을 반드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공사항을 암기하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작성일자는 6월 30일로 우리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 대표이사 윤종신 여기 가르쳐 나와 있죠. 여기 자녀 돌잔치래요. 호텔 대관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이론 문제 불공사항 6가지 중에 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 무관, 업무 무관인 그런 돈을 갖다가 회사가 여기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당사의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즉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기 개인적인 자녀 돌잔치에 호텔 대관료를 회사의 돈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호텔 대관료가요, 직원들의 무슨 창립기념이라든지 등등한 이유로 빌렸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복리 후생비라고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200만원 이렇게 하고요.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여기 미지급 아니 보통예금에서 빠져나왔다 그랬죠.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요.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 해서 20만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했지만 이 홀 대관료가 그 대표이사의 그 뭐죠 돌잔치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 보통이금 회사의 보통이금 통장에서 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그 돈만큼은 여기 대표이사한테 회사에서 도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출장 갈 때 가지급금 처리하듯이 지금 이 돈도 여기 대표이사 윤종신이라고 가지급금 출장 갈 때 돈을 지급했던 것처럼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고 이렇게 보통 예금 신한 22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 이 세금계산서를 불공사항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져요. 안 나와요. 여기 다 포함돼서 한 가지로 금액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불공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세 20만원은 별도로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되지 않고 여기 발생한 금액에다가 다 포함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돼서 여러분이 분기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한다. 여기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가지급금 하여튼 넘어갑시다. 생각이 안 나니까 6월 30일 날짜로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봅시다. 6월 30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 증빙서류를 보고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그랬죠. 여기 매입인데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예요.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면 51번인지 54번인지 구분하시라고 그랬었죠. 근데 얘는 업무무관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불공처리예요. 그럼 물어봐요. 왜 불공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공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 클릭하시고 선택. 그 다음에 내용은 품목은 다이아몬드 홀 대관료 그대로 써주시고요.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호텔 롯데 2번이죠. 승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분기는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혼합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뭘로 계정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이는 가지급금.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이거 엔터 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사장님한테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 이름을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지 돼요. 이거 안 해주면 나중에 틀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변에다가는 여기 금액 가지급금도 금액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공급가액 부가세 두 개 다 합쳐졌죠. 합쳐져서 나와 있고 대변에 이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어요. 여기도 그냥 또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시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거래처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매출전폐 입력에서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신한은행이라 그랬죠. 신한은행 실수를 잘 하시니까 여기 주의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윤종신 그다음에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요 거래처 신한은행으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다 입력을 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것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내용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그 9월 30일자에 분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자, 수행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조회를 해야 되겠죠.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신고 데이터 불러와야겠죠. 자, 여기 좀 불러왔고요. 조회를 했는데 9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 해주세요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부가가치세, 납부세, 환급세액 회계 처리라고 얘기하면은 부가가치세, 지금 FAT 1급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납부, 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여기 매출, 과세표준,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인 이 금액에서 여기 매입세 차가관계 이 금액을 빼주니까 예수금보다 여기 우리가 대급금이 더 많죠. 즉 여기 매출세하고 이건 우리 매입세액이라고 부르죠. 여기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르는 명칭이고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죠? 대급금이라고 부르고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매출을 하게 되면 부가세, 예를 들어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0원 이렇게 해놓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 10,000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돈 미리 받아놓는 거 10%인 1,000원 이렇게 받아놓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매입을 할 때는 여기다 써볼게요. 차변에 상품 얘는 6,000원 주고 상품 6,000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상품을 파는 사업자도 부가세를 갖다가 받겠죠. 부가세 얘를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6,000원에 해당되는 6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으로 샀다고 하면은 외상 매입금에서 6,600원 이렇게 되죠. 자, 부가세 신고할 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2기 예정 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부가세 예수금 총 집계된 금액이 가정을 해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부가세 대급금 집계된 금액이 6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7월 1일부터 지금 2기 예정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했던 부가세 이를 갖다가 이제 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얘를 발생했던 걸 다 상계시켜서 없애야지 돼요. 9월 30일 날짜로 9월 30일 날짜로 2기 예정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모든 부가세를 다 상계시켜서 없앱니다. 그러면 차변으로 대변에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 얘는 부채계정인데 얘를 부가세 예수금에서 금액 1,000원 이렇게 없애주시면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발생했었던 부가세 대금,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도 대변으로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에서 600원 이렇게 다 상계를 시켜서 없앱니다. 그러면 차익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금 상품을 팔고서 받아뒀던 돈이 우리가 물건을 사갖고 오면서 지급했던 금액보다 많으니까 그 차익만큼은 부가세 차익만큼은 국세청에다 납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얘를 돈 아직 지급을 안 했으면 미지급 세금, 그래서 4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이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서 여러분이 분기를 법인인 경우에 분기마다 매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가세 예수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차변에 내변에 발생했던 거 이렇게 상기시켜서 없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발생했던 부가세 대급금, 즉 매입세액을 다 상기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10월 1일부터 다시 발생하는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 0부터 다시 집계를 해서 이익이 확정돼 또 신고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분기마다 매번 같은 이런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고 같은 분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미지급 세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얘는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여기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규정이란 말이죠. 매입세. 그럼 분기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해준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이 금액은 어디다 적어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부가세 예수금 여기 금액에다가 8 002 000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요, 요거죠. 부가세 대급금은 밑에다 보이려나? 여기다 쓸게요. 912 5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익을 보면은 지금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죠. 우리가 세금을 예수금이 많아서 납부할 때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대급금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받는단 말이죠. 얼마만큼? 이만큼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환급받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얼마를 받을 게 있다?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거 112만 3천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분기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9월 30일 날짜로 회계 처리 이렇게 해줄 건데요. 여기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미수금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고 아까 기타 채무라고 그랬죠. 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역삼세무서 이것도 거래처로 입력할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미수금에다가 거래처, 역삼세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 번만 잘 익혀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부가세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서 보고 회계 전표 처리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FAT 1급에서는 맨 마지막 문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시험 정형화되게 매번 내는 시험 문제니까 한번 잘 복습하셔서 정확히 익혀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자료를 어디다 입력해요?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끝나는 9월 30일 날짜로 분기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금액은 아니 나머지는 미수금. 거래처는 역삼세무서라 그랬죠. 보통 세무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 뭐죠? 주거래 아니 관할구역 세무서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게 보편적이니까요. 코드 번호 보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금액은 1123000. 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랬었죠. 예수금이 대급금이죠. 금액은 9125000.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것이 여기 부가세와 관련돼서 6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3번째 수행과제 같이 해봤고요. 요거 잠깐 마무리하고 결산과 평가 문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